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실종자 수색을 가장해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기숙사 건물로 들어가 이민 단속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캔자스주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가 보조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마쳤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실종자 수색을 가장해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기숙사 건물 안에서 이민 단속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측은 오늘 아침 6시 반쯤 요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한다는 이유로 기숙사 건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6년 비자가 만료된 아제르바이잔 출신 유학생을 체포하기 위해 진입했으며 국토안보부 요원임을 밝혔고 빌딩 관리인 허락하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단체는 해당 학생이 합법적으로 재학 중인 유학생이라고 반박했고 학생은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Fear was my initial reaction. I feel like there's no, I read through the email, I read through the spec article. It doesn't make sense to me how this can happen, especially on a campus like Columbia University.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던 맘다니 뉴욕시장은 즉각 대통령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아이스의 대학 내 단속이 잇따르면서 투표소에도 아이스가 배치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토안보부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승인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 총 신청 건수는 45만 6,7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습니다. 반면 승인 건수는 32만 8천 건에 그치며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승인 건수와 비교해도 약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H-1B를 포함한 각종 취업, 체류비자 승인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에서 지난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8만 명의 미국인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는 약 160만 명, 유럽 전역에서는 1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서는 미국인 거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원격 근무 확산, 정치,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세무국을 사칭한 세금 환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사기범들이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과 연방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문자와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에만 5억 7,900만 달러 상당의 부당세금 환급을 적발해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부기관 사칭 사기 피해는 2만 5천여 건, 피해액은 9,80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는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세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대표 전화로 직접 확인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캔자스주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가 기내 화재로 긴급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위치타에서 시애틀로 향하던 항공편은 이륙 15분 만에 출발지로 회항했습니다.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화염은 약 30cm 높이까지 치솟았고 승객과 승무원들은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Oh, terror. I'm like, oh my gosh, we're going to crash. The flight attendants came running back with a fire extinguisher. 이번 화재로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연기를 흡입한 승객 여러 명이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공항 측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내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북미 관계는 미국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겐 영원히 동족에서 배제할 거라면서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시작됐던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가 7일 만인 그제 폐막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어제 공개된 사업총화 보고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엄포를 놓는 걸로도 풀이됩니다. 남측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서툰 기만극에 비유했습니다.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 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를 김정은이 현 정부 대북 정책을 직접 겨냥해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청와대는 남북 간 평화 공존의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당 대회에선 눈에 띄지 않던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아버지와 같은 가죽 외투를 입고 열병식 주석단의 정중앙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 김정은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어 트럼프는 집권 1기 시절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3차례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차례 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에 대한 이행 합의는 만들지 못했지만 두 정상의 신뢰관계가 있는 만큼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기간 당시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무부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외교가에선 4월 초 사이에 이루어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마치고 다음 주 한 번 더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면 무력 충돌이 있을 거란 우려가 컸는데 중재에 나섰던 오만 외무장관은 일단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오만 대사관에서 3차 핵 협상을 가졌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이 끝난 뒤 중재에 나섰던 오만의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력이 중동 지역에 급파되면서 충돌 우려가 한층 높아졌지만 어제 협상에서 양측은 일단 협상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어제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친 뒤 다음 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4차 핵협상에서는 양측이 기술적인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큰 틀의 협상에선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은 어제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을 일시 동결하고 평화적 핵 활용을 위해 IAEA 감독하에 우라늄 농도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대표단의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모든 부분에서 서로 합의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사안은 의견차가 매우 좁혀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핵시설 해체와 우라늄 미국 이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핵시설 포기는 정권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이란 측이 다음 주 빈 협상장에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막을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 부동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평균 6%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국영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는 5.9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택 구매 심리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낮아진 금리가 주택 구매를 기다리던 소비자와 기존 주택 소유자의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을 거라면서도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평균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1월 평균 주택 가격은 85만 5,300여 달러로 전월 대비 0.01%, 전년 대비 0.9%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겨울철 비수기와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 주택 구매 수요 둔화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1월 LA 지역 임대료 중간 가격은 2,163달러로 떨어져 2022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뉴욕 부동산 시장은 최근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하탄의 고급 주거 단지에서는 2천만 달러가 넘는 초고가 매물까지 등장하며 초고가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들 주택의 경우 시장에 나오기 전에 계약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퀘어피트당 약 7,000달러 수준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반 주택 시장은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가 거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LA 동쪽 로렌하이츠 지역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차량 충돌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 26분쯤 플러튼 로드와 패스파인더 로드 교차로 부근에서 전신주와 차량이 충돌해 한인 강모 씨가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강 씨의 사인을 사고 충격으로 인한 둔상 외상성 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로 전신주 1개가 쓰러지고 소화전이 파손됐으며 사고 수습 작업으로 인근 도로가 한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3.1절이 다가옵니다. 잔혹한 일제에 맞서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온 세상에 외쳤던 위대한 3.1절을 맞아 셀리온에서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천수단, 그리고 녹용 홍삼 제품을 1+1 하나만 사도 하나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선착순 100세트 한정 213-738-1188.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홀로 소폭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1.18%, S&P 500은 0.54%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 내린 반면 금융주와 부동산은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과 매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에 이미 반영됐던 높은 기대감 탓에 반도체주와 기술주 전반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5% 넘게 내리며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체결하려 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이 지연되고 이번 가이던스에 중국발 잠재적 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내용이 부족했다는 점이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전일 세일즈포스가 견조한 실적을 내놓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수익화 능력을 증명하며 관련 주가는 상승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만 외무장관이 미국과 이란은 3차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한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0.32% 내린 배럴당 65.2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론이 반도체 가격 급등 흐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3% 하락했고 애플은 인도와 애플페이 출시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0.45% 내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보였지만 높아진 시장의 눈을 만족시키진 못했는데요. 이제 시장은 AI 수익성에 대해 더 명확한 증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 키타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LA 시청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 키타가 오늘 LA시청에서 창립 30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키타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 패널 간담회에서는 LA시 공곡사업위원회와 포트라일레 등이 참여해 최근 관세 문제 등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키타는 제30대 회장으로 현 김한수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4월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와 5월 롱비치 항만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벌뱅크 인근 5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 구간이 통제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도로 재포장 공사로 인해 버뱅크 엠파이어 애비뉴, 샌퍼낸도 블루바드와 부에나비스타 스트리트 사이를 내일 밤 10시부터 3월 2일 새벽 5시까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2027년 여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전시장에서 한인 작가의 작품이 무너지면서 관람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트라이베카의 전시 공간 스페이스 제로원에서 열린 한인 작가 마이클 주의 개인전 개막 행사 도중 한 관람객이 높이 약 4m 규모의 설치 작품을 건드리면서 무너지며 붕괴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인 예술가와 하나문화재단 이사, 대학 교수 겸 큐레이터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 제로원을 후원하는 한화문화재단 측은 안전 절차를 다시 살펴보고 전시 관람 환경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태문화센터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타코마돔 전시관에서 제28회 설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시아태평양 47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통 공연과 문화체험, 음식, 공예품 전시 등 약 120개 부스가 운영되며
한국 태권도 시연과 난타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다문화 축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중가주 지역에서 3.1절 107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중가주 한인역사연구회는 오는 2월 28일 오후 1시 30분 리들리 공원묘소에서 기념식을 개최해 다뉴바와 리들리 일대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중가주 한인역사연구회는 지난 2002년 중가주 지역의 이민 역사 보존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최근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에게 9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자민당 소속 당선인 315명 전원에게 전달된 카탈로그입니다. 겉표지에는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노천탕이 있는 숙소 2인 숙박권과 소고기 안심절임, 고급 보고 요리 세트 등 기재된 선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카탈로그 선물은 한 권에 34,000엔으로 총액은 약 1,070만 엔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 9,700만 원 상당입니다. 総額いくらになりますか？その原資と目的についてもご説明願います。大変厳しい選挙を経て、当選したことへの、ねぎらいの気持ちも込め、政党支部から議員個人への、寄付として法令上も問題はないものと。 1년 전 이시바 총리도 초선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 우리 돈 약 9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했다가 사과했습니다. 私自身の商品券配布の問題について改めて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る。 1인당 가격은 이시바 상품권이 더 비싸지만 총액은 다카이치 쪽이 7배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시바 때처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시바 때와 달리 개인이 아닌 나라 현 지부에 정치 자금을 썼고 현금화가 어려운 카탈로그 방식을 택해 일본 현행법에 저촉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그러나 구태를 반복한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石破さんの時にですね、大きな問題になったので、こういったことをやること自体ね、国民が本当にどう受け止めるのか。 국민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치적 기반 다지기를 위한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던 하늘 위를 나는 택시가 이제 곧 현실이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올해 말부터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권란 특파원입니다. 광활한 사막 비행장, 6개 프로펠러가 힘차게 움직이자 전기 수직 이착륙 장치 eVTOL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통합 이동 플랫폼 우버와 미국 eVTOL 업체 조비가 손잡고 개발한 하늘을 나는 택시, 에어택시로 올해 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일반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두바이 4곳에 건설 중인 이착륙장에서 이용 가능하며 앱에서 에어택시를 선택하면 택시 차량과 함께 배정돼 목적지까지 한 번에 연결합니다. 1시간 거리를 11분이면 이동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이 에어택시는 이렇게 4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행을 시작하면 최고 시속 320km, 그러니까 KTX 정도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We're launching with Uber Black pricing. As there are more of these aircrafts and they're available in more cities, then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pricing is competitive. 지난 2017년 우버는 헬리콥터 에어택시를 계획했지만 미국 연방항공청 승인 불발 등 안전 문제와 도심 비행 시 소음 문제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번엔 미 연방항공청 승인 5단계 중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고 소음도 크게 줄여 9년 만에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다만 언론 공개 현장에서조차 조종사의 시승을 불허해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We have 6 propellers, 4 high voltage batteries in the aircraft overall, and so the aircraft can actually withstand failures in any of those components.
중국도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에어택시 운행을 승인했지만 아직 본격 운항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SBS 권란입니다. 한국 정부가 구글을 비롯해 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고정 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해왔는데 지도에서 보안시설은 안 보이게 하고 지도 가공도 국내 서버에서만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우려를 덜겠다는 겁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해왔습니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란 겁니다. 구글은 다른 나라들에선 제공하는 자신들의 길찾기 기능을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못하는 건 고정밀 지도 반출이 안 돼서라고 그동안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반출을 거부해왔고 지난해엔 3차례 결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안이 필수적인 군사기지나 각종 안보시설의 위치나 이미지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지도에서 가려야 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등 지도 가공 작업은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만 하는 게 조건입니다. 지도에 포함된 핵심 안보 사항의 노출을 막고 해외 서버보다 대처가 용이한 국내 서버를 통해 보안 사고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은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한국의 디지털 규제로 규정하고 그런 비관세 장벽을 풀라고 우리 측을 압박해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불확실성이 커진 관세 협상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되는데 우리 기업들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네, 강남과 서초, 용산의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지역들의 가격이 다 같이 내리면서 이런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2,4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이 처음 언급된 지난달 23일과 비교해 매물이 40% 늘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호가는 4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신고가와 비교하면 4억 원가량 낮습니다. 두세 배 많습니다. 전에 한두 개 나왔다면 지금 5-6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호가가 더 늘어갈 수도 있다고 느낌이 듭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와 송파, 용산구의 이번 주 아파트 값이 한 주 전보다 떨어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구가 하락 전환한 건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이고 송파구는 1년 만입니다. 하락폭은 강남구가 마이너스 0.06%로 가장 컸고 송파구와 서초구, 용산구 순이었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 핵심 지역에서 약세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대부분 오름폭이 줄어들었고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4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락세는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나머지 지역까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늘지만 소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서울도 곧 약세 전환 가능성이. 다만 최근 아파트 수요는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외곽 지역으로 많이 이동한 만큼 전면적인 하락보단 지역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따라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이송훈입니다. 한국 코스피가 또 폭등하면서 처음으로 6,300선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서 시장의 불안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6,307.27, 6,000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코스피는 3.6% 또 급등하며 6,300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681억 3천만 달러, 약 98조 원의 깜짝 실적을 발표한 영향이 컸습니다. 엔비디아의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7% 넘게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투자해서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몇 년 걸립니다. 우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공급량이 그렇게 시장 수요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호조에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로 올려잡았습니다. IT 품목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10포인트 넘게 오른 54.67을 기록했습니다. 50을 넘으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되는데 그만큼 급등에 따른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주일 상장 지수펀드, ETF 종목 가운데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 5번째로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럽지만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두려운 사람들 역시 지수 연동 ETF로 몰리면서 ETF 자금은 한 달 만에 303조 원에서 374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추가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가파른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한국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해서 모두 81억 원어치의 금품을 압류했습니다. 단속이 들이닥치자 갑자기 출근한다면서 가방에 현금 다발을 넣고 나가거나 전 배우자의 집에 현금을 숨겨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10억 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전 배우자 집 앞, 국세청 직원들을 온 가족이 막아섭니다. A씨의 딸이 갑자기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잠깐만요.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신랑이 잃어버리더니 단속반 얼굴에 가방을 던져버립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출근 가방 속엔 현금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국세청은 A씨와 전 배우자 집에서 1억 6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양도세 수억 원을 체납 중인 B씨. 옷장 속에서 검은 봉투가 발견되자 황급히 낚아챕니다. 사모님. 망입니다. 현금과 명품, 금 54돈 등 1억 원 상당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3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금고를 열어 금 두꺼비 등 순금 151돈을 찾아내고 이거야. 금 아니에요? 김치통에 숨겨둔 현금 2억 원도 발견했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수백 차례 인출해 집에 숨겨놓고 문 앞에서 국세청 직원들과 7시간을 대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현금 13억 원을 비롯해 명품 가방과 시계, 술 등 81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은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압류 물품 전용 수장고도 온라인을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압류한 고가 가방과 시계, 예술작품 등 모두 492점을 다음 달 11일과 25일 두 차례 온라인 경매로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순인구 유출이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체감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 만큼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